여러분 반갑습니다. 철건파생꾼입니다. 오늘도 야외에 나와서 한 3시간 정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요즘 헬스장을 못 다니고 그냥 바깥에서 운동을 하는데 이 지금 대구의 변화에 따라서 몸을 적용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 2달간 했던 운동의 효과가 이제 3월달 들어서면서 조금씩 효과가 빠지기 시작했죠. 네, 이 운동을 3개월, 4개월 연속으로 해줘야 되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이제 운동을 한다는 생각 그리고 다이어트라든가 뭐 건강을 위한 생각들이 이 헬스장을 다니면서 운동을 할 때와 그 자유롭게 운동을 할 때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를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을 하는 것과 자유롭게 바깥에서 하는 운동은 사실은 바깥에서 하는 운동은 운동이라기보다는 그저 여가 생활 정도로 느껴지고요. 정말 운동은 헬스장에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제가 10수년간 헬스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처음 느껴보는 생각이네요. 그동안에는 바깥에서 저는 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전거 타기로 전국 일주를 하거나 아니면 매년 여름이나 가을, 겨울 날씨 좋을 때는 여행을 다니면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 체중의 변화라든가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만큼 많이 먹고 많이 먹는 만큼 살은 찌게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살 빼기 위해서는 굶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스케줄에 의해서 피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스케줄을 본인이 만약에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변수가 생겨버리면 마음이 그 지키고 있던 규칙이라 룰 같은 게 깨진다는 거죠. 자, 이제 뭐 주식 매매하던 사람이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주식도 저는 생각이 이 건강과 운동과 뭐 헬스라는 것과 똑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는 굉장히 좀 쫄아 있었습니다. 뭐 쫄아 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평소에 버는 수익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사람이 갑자기 수익이 100만 원 단위로 넘어서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쫓기고 있는 건가 뭐 하는 생각을 아주 미묘하지만 뭐 저를 잘 아시는 분 같으면 어,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간 굉장히 조업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을 새면서까지도 매매를 했을 정도니까요. 어, 3월 달에 들었으면 이제 1, 2월 달에 좋았던 시장이 3월 달 들었으면 이제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400% 오르고 내일도 400% 올랐는데 하루는 콜에서 400%를 주고 하루는 풋에서 400%를 주면요. 400% 중에서 40%, 10분의 1인 40%도 못 먹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금만 잘했으면 40%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에 사람은 계속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하루에 매일 마이너스가 나든지 아니면 뭐 10%, 20% 수익을 주면 괜찮은데 매일 300%, 40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을 보면 나도 저거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평소의 규칙이라든가 생각을 깨버리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깨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 오버를 한다는 얘기지, 그죠? 사람이 슈팅을 하는 데 있어 무리한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매매를 하면 왠지 대박이 날 것 같고 또 그런 매매가 괜찮은 것 같고 요즘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되면 조급해지고요. 한 번쯤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성공을 한다면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저거 먹어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또 조급해지기만 하는 거죠. 사실 운동을 하면서 내일장, 즉 월요일장의 그 스케줄, 다음 주까지의 스케줄을 저는 다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화요일은 어떻게 매매해야 되겠다. 뭐 수요일은 어떻게 매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날짜별로 그리고 시간별로 제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이 이렇게 움직이면 난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큰 수익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또 내일도 뭐 안 봐면 봐도 뻔하죠. 30만원 40만원 정도 벌면 또 만족을 하고 또 아침에 일찍 매매를 끝내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과 이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면은 사람은 그 현실보다는 그 이상의 세계를 꿈을 꾸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야, 오늘은 내가 1억을 먹을 수 있었는데 30만 원밖에 못 먹었어요. 그럼 1억과 30만 원은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돈이다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야, 그러면 300원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다 보면 생각이 마인드가 흔들리고 깨지면서 어, 대박을 노리게 된다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규칙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도 이런 마인드의 흔들림이 어, 종종 오게 되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따지게 보면은 제일 큰 것은 시장이 제가 목적으로 하는 시장으로 가지 않았을 때와 또는 너무 잘 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가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어려우니까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30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1억짜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소외감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뭐 첫 번째 영향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영향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죠? 시장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가장 크게 문제가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큰 손실을 봐버리게 되면 시장이 나랑 맞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무리한 투자가 계속 연속해서 실패를 맞게 되면 부처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 씹어 제낄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글, 어떤 글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부처님이나 하나님도 남한테 잘해주다가 씹히게 되면 열받아서 화내게 된다는 얘기 하지,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있는 사람도 어, 사람인 이상은, 인간인 이상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마 다음 주도 저는 그렇게 흘러갈 걸로 보고 저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방법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매매하지 않는 방법, 월요일과 화요일을 매매를 하지 않고 시장을 아예 보지 않은 조건에서 수요일 목요일 만기를 맞이하는 방법, 이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겠느냐, 아니면 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게 낫겠냐. 만약에 월화수목을 다 같이 매매를 하게 되면은 월화수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한 채 음란도 없이 그냥 그만한 수익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99.9%인 가 되겠지, 그죠? 특별한 변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뭐 그냥 제가 평소에 해오던 대로 되지 않겠냐. 근데 월요일과 화요일을 만약에 쉬게 되면은 수요일과 목요일 날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가져봐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질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매매를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대박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잠시라도 들 때는 저는 여행을 갑니다.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여행을 가버려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요. 만약에 장이 시작할 때쯤 되면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감 때쯤 되면은 얼마가 되는지 저도 모르게 보고 있어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도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일종의 중독이지, 그죠? 예, 매매 중독. 시장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굉장히 두려움감이 느껴지는 그 중독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를 자제를 하는 정도인 거지 사실은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내 마음속에서 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저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좀 쉬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다시 왔을 때 매매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덤으로 생기는 거고, 중요한 거는 매매를 하는 것이고, 내가 10년 후에도 하는 것이고 20년 뒤에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그렇지, 나는 대박을, 순간적인 대박이라고 해봐야지 1, 2천만 원 정도. 그 1, 2천만 원 정도를 더 벌어서 내가 굉장히 편한 삶을 살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1, 2천만 원은 여러분들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재수 좋으면 100만 원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돈이고요. 재수 없으면은 100억이 1억이 100억이 1000만 원도 되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근데 1000만 원이라 한 돈은 뭐 현실에 있어 가지고 꽤 큰 돈이긴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 돈을 먹기 위해서 내가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노력을 할 만큼 가치가 있는 돈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1억 이상 벌겠다, 10억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드는 거면 뭐까짓 거 한 달 정도 열심히 매매를 해서 실패하면 그만인 거고, 성공하면 10억을 벌 수가 있는 것도 하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이 되는 거지. 만약 그 사람이 3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100억을 만들겠다. 뭐 3천만 원이 만약에 뭐 1억만 넘어가도 여러분들 팔 아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1억이 또 다음에 기회는 마이너스 1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일 뿐, 퉁치다 보면 제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러한 원리 원칙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인가 아니면 매매를 계속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하는 거에 약간 혼탁이 좀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일주일간 매매를 해보니까 시장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가지고 노는 시장. 쉽게 말하면 하방이면 하방, 상방이면 상방. 오전 중에 모양을 보여줘 버립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폭락을 해버리면서 코를 완벽하게 깡통을 만들어 버렸어요. 100원짜리 이런 것을 전부 다 10원, 20원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폭락이 나왔을 때 만약에 내가 그 방향으로 베팅을 했다면 손실이 엄청나게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그렇게 크게 변동을 보이더라도 1%에서 1.5% 정도 내외의 변동이 보이는 시장이 안전한 시장인데, 만약에 오전장에 3포인트, 4포인트 정도 10시 이전에 3, 4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도 아침에 왔다 갔다 하다가 훅 밀려버렸지, 그죠? 예, 훅 밀려버리면서 그 뒤로부터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하락장이 연속이 되면 하방에 베팅했는 사람들 일부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무포인 사람들은 베팅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이미 아침부터 50%, 100% 올라가 있는 풋을 뭐 200%, 300% 올라갈 거로 보고 사는 거는 적정한 양압이라든가 시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처럼 엄청나게 높은 양압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역추세 매매가 하기가 쉬운 매매가 될 것이고, 그러면 폭락장에서 콜을 매매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평상시 같으면 콜을 매매하더라도 살려주고 살려주는데, 이런 오전장에 10시 이전에 2, 3포인트 이상 떨어져 버리게 되면 살려주지 않아요. 살려주더라도 12시 이후에 살려주기 때문에 몇 시간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갈등에 있어서 이거를 두고 있으면 깡통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되고, 손절하고 나면 본전이 와버리죠. 그러면 짜증이 엄청나게 나면서 사람이 마인드가 깨져버립니다. 저는 이번 주 월화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짠머리가 강해지고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일수록 나름대로의 고집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 고집들이 어떤 시장에, 일정한 시장의 조건이 되면은 그 고집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 하루에 100만 원씩을 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압니까? 100만 원을 벌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 10만 원 먹고 20만 원 먹어도 기뻐했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을 버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500도 벌 수 있고 600도 벌 수 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500도 벌 수 있고 600도 벌 수 있는 장에서 100만 원 먹었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제 매매에 있어서는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최악의 문제점이죠. 사람이 돈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욕심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하루에 300만 원 버는 게 어려울까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사람도 있을 테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3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10% 먹는 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단위가 3천만 원이라는 점이고요. 수익이 300만 원이라는 점이 문제죠. 쉽게 말하면 30만 원 가지고 3만 원 버는 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300만 원 가지고 30만 원 먹는 것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300만 원 버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죠. 똑같은 단위이지만 30% 정도 되는 똑같은 단위이지만 10%지, 그죠? 똑같은 10%인데 어떤 경우에는 3만 원이 되고 어떤 경우는 30만 원이 되고 어떤 경우는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만 원 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3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은 300 가지고 30만 원 더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3천만 원 가지고 3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원금을 항상 보면은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낮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금이 높다고 해서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300만 원 가지고도 3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은 3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3천만 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꼭 수익이 300만 원 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3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단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그 리미트는 300만 원이죠. 왜? 자기의 월급이 300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에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얼마입니까? 그 월급 정도의 300만 원 정도가 본인의 리스크의 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최대가 넘어가 버리는 상황.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300만 원 손해 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수익 말고 손해를 보기가 굉장히 쉽지, 그죠? 예, 굉장히 쉽습니다. 파생에서는 불과 3초 정도만 해도 300만 원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10% 정도는. 그러면 300만 원을 손해를 봤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손절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30만 원 투자했다가 3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손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3만 원은 복구할 수 있으니까. 30만 원이지만. 그럼 300만 원 가지고 30만 원 투자하는 사람 30만 원 손실 났을 경우에 손절할 수 있을까요? 손실 있습니다. 왜? 300만 원 가지고 꾸준하게 30만 원 버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100만 원도 벌 수 있거든요. 3천만 원을 가지고 300만 원을 손실 났는 사람은 과연 300만 원을 손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 이제 손목을 걸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 300만 원 손절을 못해서 3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1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300만 원 먹으러 들어갔다가 거의 5배인 1500만 원 날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매매를 수십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정도를 해왔던 제 입장에서 보면 이 각종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3천만 원으로 1500만 원 손해보는 그것이 쉬울까 어려울까를 만약에 데이터로 낸다면 저는 손해볼 확률이 99.9%라고 생각합니다. 제 데이터에 의하면. 그럼 300만 원 가지고 150만 원 날리는 건 쉬울까요? 라고 저는 얘기한다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한 90% 이상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00만 원 가지고 150만 원 날리는 거는 90%의 확률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베팅을 하겠지만 3천만 원 가지고 1500만 원 날리는 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99.9%를 베팅한단 말이죠.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가능하다. 쉽게 하면 3천만 원 넣으면 무조건 1500만 원 날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번을 매매한다면 그 중에 한 번은 반드시 1500만 원 날릴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일 300만 원을 벌어준다면 한 달이면 6천만 원 수익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번을 손해를 본다 생각하면 1500만 원 날리더라도 4500만 원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500만 원 날린다고 하는 게 6천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 즉 3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1500만 원 날리게 되면 원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기준에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원금은 늘어날 수 있죠. 4500만 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단지 1500만 원을 날리게 되는데
그 날리게 되는 것을 나중에 쉽게 말하면 제일 마지막에 날리게 되면은 6천만 원을 먹은 이후에 1,500만 원 날리는 게 되니까 4,500이 수익이 되는데, 만약에 300만 원 먹고 나서 그 다음날 1,500원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은 향후에 지나고 보면 결국 4,500만 원 플러스가 되겠지만, 오늘 입장에서 보면은 1,500만 원 날려버린 거죠. 번 돈은 300밖에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이 다음 날도 300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손실이 100번 중에 한 번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나왔은 상황이 예를 들어서 내가 5번을 먹어서 1,500을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날리게 되면 내가 1,500만 원을 벌었다가 수익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고요. 만약에 내가 10번을 먹어서 3천만 원을 먹었는데 1,500을 날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3천을 벌었다가 1,500을 날리고 1,500을 번 돈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에 나는 아직 1,500을 벌었으니까 괜찮아, 계속 300을 벌 수 있어, 이렇게 나갈지, 아니면 와 무섭네, 이 나머지 1,500이라도 지켜야 되겠네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매매와 다르게 매매를 할까요? 이 또한 여러분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적인 단위를 10만원 단위가 아닌 100단위, 1000단위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 심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뭔가 압박이 심하다는 얘기죠. 즉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목돈을 벌어서 좀 편하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의 자만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부심을 넘어섰던 거죠. 나는 매매를 잘하고 원래 실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매매를 해도 돼, 먹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자부심을 넘어서서 자만심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월요일 화요일은 쉬고 수요일 목요일 날 베팅을 좀 크게 해서 먹어볼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 문제점도 생겨나는 거지, 그죠? 자, 어쨌든 어떤 결론을 낼지는 제가 선택을 해서 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문제도 아니고, 상의를 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결론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뭐 결국은 제가 선택을 해서 이틀간 시장을 보지 않고 다른 일을 해서 시간을 보내다가 수요일 목요일 날 만기를 맞이할지, 아니면 뭐 내 인생에 무슨 대박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래 제가 해오던 대로 계속 할지, 뭐 그것은 선택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후자를 택하게 되면 최소한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전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예상 외의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 혹은 못 벌 수도 있다는 문제도 생기죠. 그럼 제가 당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에 따라서 저는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A라는 방법이나 B라는 방법이든 저에게는 뭐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시도를 해서 수익을 한번 크게 내보는 게 중요한 건지, 지금 이 타이밍에서, 아니면 원래 해오던 대로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근데 원래대로 하기에는 지금 제가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죠. 예, 나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번에 한번 벌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 되긴 되겠죠.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매매야 하루 이틀 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대박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성격상 그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사실 매매는 가장 좋은 것은 매매를 쉬는 것도요 투자입니다. 예, 저는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매매하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마인드가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마인드가 붕괴될 조짐이 보일 때는 한 일주일 쉬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쉬어도 여러분들 생각만큼 주식시장은 아무 이상이 없을 테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안 좋을 때 또는 마인드가 흔들릴 때 매매를 계속 하는 것과 그냥 좀 쉬었다 하는 것,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죠? 내일 제가 매매한다고 해서 꼭 돈을 반드시 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했다고 해서 벌고 안 했다고 해서 안 벌고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 따뜻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시피 이 화창한 뭐 비록 대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긴 합니다만은 이 화창한 봄에 주식시장 앞에 앉아서 쾌쾌하게 돈 몇 푼 때문에 목숨 걸고 매매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산이나 돌아다니면서 지금 피어나는 꽃들 구경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저에게는 이제 봄이 시작입니다.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도 보고 즐기고 살고 하는 가장 시작이 바로 이 봄인데요. 이 봄을 이제 돈이 아닌 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닌 나를 위한 정말 나만을 위한 시간을 올해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또 한번 돈에 미쳐서 올해도 돈에 얽매여서 한번 살아볼 것인지 선택을 할 겁니다. 제가 향후가 아니라 과거 한 3년은 저를 위해서 썼습니다. 뭐 수익을 위해서 쓴 건 아니고요. 오로지 저를 위해서 제 즐거움을 위해서 돈도 제가 즐겁기 위해서 벌었고요. 제가 놀기 위해서 벌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차고 조금씩 매매를 오래 하다 보면 또 나름 그런 것들이 있죠. 이번에는 한번 올해는 한번 이 주식장을 떠나서 영원히 주식을 하지 않으려면은 올해 한 해 정도는 열심히 매매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라는 생각을 저도 사람이니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 많이 벌면은 주식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는 주식 절대 안 해요. 왜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만은 주식은 정말 위험하고도 무서운 거거든요. 위험하고도 무서운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좋아서 하거나 즐기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조금 틀린 점이 그 점이죠. 저는 즐기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기지 않습니다. 이 공포의 대상이고요.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 쪽으로는 오줌도 안 넣을 겁니다. 이쪽 방향은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저도 매매를 꽤 오래 해왔고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꾸준함의 단점은 큰 돈을 못 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가지고 찌질이한 뭐 100만 원짜리 매매자들도 재수 좋으면 4천만 원, 5천만 원 벌 수 있는 게 이 판인데 몇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뭐 3, 400만 원 벌고 사는 게 행복하다면 행복할 수 있고요.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그 일 중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주식 투자가 아니겠냐. 왜냐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물론 회사에서도 다니다 보면 잘릴 위험이라든가 해고당할 위험이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해고되면 다른 일 찾아보면 되는 거죠. 뭐 그게 힘들더라도.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깡통을 차버렸다 하면 그 돈은 내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거 없다고 죽진 않지만 인생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뭐 하여튼 제가 이제 봄이 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까 사람의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 한 2달간 뭐 원치 않게 갇혀 살다 보니까 그렇지 그죠? 지금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구 시민 모두가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크게 나오질 않거든요. 이렇게 나름대로는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2달 정도 동안 물론 겨울이라서 다행이었지만 이 자가격리 대구 시민 전체가 자가격리를 했던 상황 그 시기에 지금 봄이 왔고요. 이제 봄은 이 꽃을 피우는 계절이 이제 왔는 거네 그죠? 이 벚꽃입니까?
벚꽃인지 봄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 꽃이 좀 있으면 다 피겠죠. 이런 계절이 왔기 때문에 저도 나름은 이제 마음을 좀 약간 들떠 있는 마음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까짓 거 뭐 버는 돈 한번 날리는 셈 치고 한번 대박 내봐 하는 생각이 지금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매는 매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매매이기도 하고요. 매일 뭐 예를 들어서 내일만 해도 양압이 9, 10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돈 100만 원 벌겠다고 그 달려 들어 가지고 뼈 빠지게 담배 펴가면서 매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시장이죠. 그냥 좀 괜찮은 시장 나오면 그때 한 1,000만 원 잡아서 한 5천만 원 먹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극적인 매매는 당연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매매, 한 달에 매매 한 5번 정도 하는 그 매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왠지 안 벌면은 안 될 것 같고 시장을 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지만은 이 절건파생꾼 연구소를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또 아침에 제 시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테고 그리고 제 시황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테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시황 올려주고 또 시크릿 카페 회원들 또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는 그래도 제가 뭔가를 조언을 해드려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는 뭐 어떻게 할지 망설여지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봄꽃이 너무 이쁘네 그죠. 꽃도 피고 들도 피고 너무 이쁜 상황이네. 자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계속 남은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